안녕하세요. 지혜의 샘 역사의 창 옹고지신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바로 사기 평진우주 부열전입니다. 강력한 황제 아래 펼쳐졌던 야망과 생존의 드라마, 그리고 그 시대를 향한 날카로운 비판의 목소리를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사마천의 평진우주 부열전은 마치 한 폭에 두 사람을 그려 넣어 그들의 삶을 극명하게 대비시키는 이인화상과 같습니다. 한쪽에는 신중함과 처세술로 최고의 자리에 올라 천수를 누린 공손홍이, 다른 한쪽에는 비범한 재능으로 혜성처럼 나타났지만 스스로 파멸을 자초한 주보원이 있습니다. 사마천은 이 두 사람을 통해 권력, 도덕, 그리고 운명에 대한 깊은 통찰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야기의 첫 번째 주인공, 공손홍. 그의 시작은 미미했습니다. 젊은 시절 죄를 짓고 관직에서 물러나 바닷가에서 돼지를 치며 살았던 그는 무려 60의 나이에 현량으로 청거되며 비로소 정치에 발을 들입니다. 그는 수십 년에 걸친 점진적인 상승을 통해 마침내 제국의 최고 위직인 승상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의 성공 비결은 치밀하게 계산된 덕목, 즉 극도의 검소함과 청렴함을 연출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정적이었던 그 밤은 이를 두고 명성을 얻기 위한 위선이라고 공개적으로 비난하기도 했죠. 하지만 공손홍의 진짜 재능은 바로 황제의 마음을 읽는 처세술에 있었습니다. 그는 한 무제가 신하들의 반대 의견을 듣는 척하지만 결국 자신의 뜻을 관철하려 한다는 것을 정확히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흉노정벌 같은 정책에는 표면적으로 반대하며 신중한 신하의 이미지를 쌓았지만 삭방군 설치와 같은 황제의 핵심 사안은 결국 지지하며 충성심을 증명했습니다. 이러한 이중성은 공적인 관대함과 사적인 잔혹함으로도 나타났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주변에 아낌없이 나누어 주면서도 자신과 뜻이 다른 인물은 비밀리에 모함하고 보복하는 냉혹함을 지녔죠. 이는 살벌한 궁정에서 살아남기 위한 그만의 생존 도구였던 셈입니다. 이제 두 번째 주인공, 주보원을 만나보시죠. 그의 삶은 공손홍과 정반대의 궤적을 그립니다. 40년이 넘는 긴 무명의 세월 동안 그는 세상으로부터 버림받고 배척당했습니다. 이 고통스러운 시간은 그의 성격을 조급하고 과격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은 한 무제에게 올린 대담한 상소 하나로 완전히 뒤바뀝니다. 그가 제시한 여러 계책 중 핵심은 바로 추울령이었습니다. 이는 제후왕의 영지를 모든 아들에게 나누어 상속하게 하는 정책으로 강력했던 제후국들을 평화적으로 분열시켜 중앙정부의 힘을 강화하는 그야말로 신의 한 수였습니다. 주보원은 스스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장부는 살아서 5솥의 음식을 먹지 못하면 죽어 5솥의 산길 뿐이다. 오랜 절망감 끝에 찾아온 성공은 그를 오만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막대한 뇌물을 받고 권력을 남용해 정적을 무자비하게 탄압했습니다. 결정적으로 제나라 왕을 자결로 몰아가면서 그는 황제에게 큰 정치적 부담이 되었습니다. 효용 가치가 다했다고 판단한 한 무제는 그를 희생양으로 삼았고 결국 주보원은 일족과 함께 처형당하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여기 두 가지 권력의 길이 있습니다. 공손홍은 수십 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상승한 끝에 최고의 자리에서 평온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의 무기는 신중함, 인내, 그리고 계산된 처세술이었습니다. 반면 주보원은 단 1년 만에 최고 위직으로 도약했지만 그의 조급함과 오만은 그를 파멸로 이끌었습니다. 그는 황제에게 유용한 도구였을 뿐 결국 소모품처럼 버려졌습니다. 사마천은 이 두 사람의 삶을 통해 성공과 실패, 생존과 파멸의 갈림길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평진우 주부 열전은 단순히 한나라 내부 정치만을 다루지 않습니다. 사마천은 이 열전을 통해 당시 최대의 외교 현안이었던 흉노 문제를 깊이 있게 조명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역사를 서술하는 그의 혁신적인 시각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는 주변 민족을 단순한 오랑캐가 아닌 역사의 독립적인 주체로 격상시킨 것입니다. 당시 한나라 조정의 최대 논쟁거리는 흉노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였습니다. 열전에는 전쟁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비중 있게 실려 있습니다. 전쟁은 재정적으로 파괴적이며 진나라가 무리한 전쟁으로 멸망한 역사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었죠. 반면 전쟁에 찬성하는 목소리는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논쟁 자체가 군사적 팽창을 추구했던 한 무제의 시대에 벌어졌다는 점, 그리고 공손홍 같은 현실주의자조차 결국 황제의 군사 프로젝트를 지지했다는 사실은 보이지 않는 주전파의 압도적인 영향력을 암시합니다. 사마천은 흉노, 남월, 조선 등 주변 민족들의 역사를 다루기 위해 독립된 열전을 할애했습니다. 이는 당시로서는 혁명적인 방식이었습니다. 그는 이들을 고유한 역사와 문화를 가진 정치적 실체로 인정하고 역사 과정의 능동적인 행위자로 다루었습니다. 흉노는 더 이상 국경 밖의 적이 아니라 한나라 국내 정치를 규정하는 핵심 의제가 된 것입니다. 평진후주 부열전은 오늘날까지도 우리가 사용하는 여러 고사성어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이 성어들은 단순한 어휘를 넘어 당대에 치열했던 정치 상황과 인물들의 운명을 함축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홍점지익, 불야기동, 토붕화해가 바로 그것입니다. 홍점지익이란 큰 기러기의 날개라는 뜻으로 큰 재능을 가졌지만 때를 만나지 못하다가 마침내 높은 지위에 오르는 인물을 비유합니다. 이는 수십 년간 미천하게 살다 노년에 이르러서야 재능을 인정받은 공손홍의 삶을 완벽하게 요약하는 말입니다. 숨겨진 잠재력과 올바른 때를 만나는 것의 중요성을 생각하게 하죠. 불야기동은 약속 없이 함께 행동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진나라 말기 폭정에 시달리던 백성들이 거대한 계획 없이도 천하각지에서 자발적으로 봉기한 상황을 설명하며 등장했습니다. 백성들의 고통이 임계점에 이르면 약속하지 않아도 하나의 뜻으로 모일 수 있다는 것. 이는 민심을 등진 정책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지에 대한 준엄한 경고입니다. 흙이 무너지고 기와가 깨진다는 뜻의 토붕화에는 국가가 손쓸 수 없이 붕괴되는 상태를 묘사합니다. 국가의 기반인 백성의 삶이 무너지는 것이 바로 토붕, 즉 흙이 속으로 허물어지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사소한 충격만으로도 기와장이 깨지듯 와해라는 총체적 붕괴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붕괴는 외부의 충격이 아니라 내부의 부패에서 시작된다는 날카로운 통찰입니다. 이 세 고사성어는 열전의 핵심 논증을 구성합니다. 홍점지익은 인재를 어떻게 등용할 것인가 하는 인사의 문제를, 불야기동과 토붕화에는 폭정과 무리한 팽창이 어떤 결과를 낳는가 하는 정책의 문제를 다룹니다. 사마천은 이 성어들을 통해 정치의 핵심은 결국 사랑과 정책에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평진후 주부 열전의 마지막에서 우리는 사마천이 자신의 시대에 내리는 비판적인 평결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는 두 인물의 삶을 통해 권력의 본질은 무엇인지, 그리고 성공의 대가는 과연 무엇인지 우리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사마천은 성격이 곧 운명이라고 말하는 듯합니다. 공손홍의 인내심과 신중함은 그에게 평온한 죽음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반면 주보원의 비범한 재능은 그의 조급함, 오만과 연결되어 있었고, 이는 결국 잔혹한 종말을 불렀습니다. 한 무제의 정치 무대에서 생존을 보장하는 것은 화려한 재능이 아니라 바로 신중함이었던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 열전은 한 무제 시대에 대한 간접적이지만 날카로운 비판입니다. 황제라는 거대한 중력의 중심 아래 그가 만든 정치 생태계는 공손홍과 같은 아청꾼과 주보원과 같은 소모품적인 급진주의자만이 성공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진정으로 원칙 있는 정치가가 설 자리는 없었던 것이죠. 사마천이 말하는 진짜 비극은 두 사람의 개인적 운명이 아닙니다. 그것은 국가가 최고의 인재들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시스템의 실패입니다. 공손홍의 지성은 생존을 위해 왜곡되었고, 주보원의 지성은 눈부신 정책을 낳았지만 결국 시스템에 의해 삼켜졌습니다. 재능을 가진 자들을 부패시키거나 파괴하는 시스템. 이것이 바로 자신의 시대를 향한 사마천의 깊고 우울한 평결입니다. 평진후주 부열전은 시대를 초월하여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야망의 본질, 권력이 요구하는 도덕적 타협, 그리고 개인의 성격과 역사적 운명 사이의 복잡한 관계에 대한 정교한 성찰입니다. 사마천은 우리에게 영원한 질문을 남깁니다. 덕이 반드시 보상받지 못하고 생존이 종종 값비싼 대가를 요구하는 세상에서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옹고지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